많은 소식들은 아니지만 크리스마스 전에 리플과 XRP 관련된 소식들 모아가지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첫 번째로 볼 소식은 두바이 고급 아파트에 XRP가 결제 용도로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두바이의 부동산 개발 회사인 맥이라는 회사는 이번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고급 아파트 분양을 시작을 했는데요. 두바이답게 암호화폐 결제를 받는데 포함 종목 중에 XRP가 함께 들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두바이에서 고급 아파트 살 때 XRP로 결제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재미난 모습들이 온체인 데이터상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XRP 고래들, 달러 기준으로다가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사이를 보유한 XRP 고래들이 XRP 보유량을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래들이 지금 들고 있는 물량이 총 공급량의 7.23%,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연말까지 보유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XRP 계좌 지갑 숫자 같은 경우도 450만 개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10월 말 이후 무려 16만 개나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 정말 뭔가 한번 터지려고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상 징후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트위터상에서 수많은 XRP 인플루언서들이 XRP 선전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요. XRP 선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여러 인플루언서들, 이런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가운데 리플사와 다른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과의 신경전도 끊이지 않고 있죠. 최근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팟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 과거에 리플사의 리더들 빵영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중국의 지배를 받는 코인이다라고 폄하한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탈릭이 빵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XRP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난했다라고 발언을 하자 데이빗 슈월츠 리플사의 CEO가 나와서 하는 말이, 비탈릭은 여전히 리플사는 회사이고 XRP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XRP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라 사과는 리플사의 리더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정정을 하는 것이죠. 뭐 한국식으로 치자면은 맞춤법 틀린 거 검사하는 것처럼 지적을 하는 것처럼 한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비탈릭 부테린 같은 경우는 이날 팟캐스트에서 XRP는 물량이 완전히 중앙 집중화되어 있다라고 다시 한번 XRP를 까기도 했었다라고 하네요. 확실히 이 빵형과 크리스 랄센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중국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전략적으로다가 주장을 했었던 것은 좋은 방식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채굴률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까지는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중국 코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좀 그렇긴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찰스 호스킨슨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리플사와 XRP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뒤끝을 남겼습니다. XRP 커뮤니티는 유해하고 하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냥 서로 갈 길 가는 것이 가장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으로 위해서는 최근 사태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빵영이 분노해가지고 작심하고 몇 가지 발언들을 쏟아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FTX와 SEC 사태에 관해가지고 게리 겐슬러와 그의 SEC가 본인들의 FTX에 대한 집행을 두고 그들이 스스로를 암호화폐 업계의 경찰로서 잘 반응하고 있다, 대응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자랑질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내세우는 것을 봤을 때, 내가 참 진짜 게리 겐슬러 이놈은 정말 어이없고 수치를 모르는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는 과거에 샘 뱅크만과 수차례 만났으면서도 FTX 관련된 사태가 불거졌을 때 SEC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놈이다 라고 비난을 했었으며, 다음으로 최근에 이런 사건이 났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은행 중에 하나죠. 웰스파고에서 소비자 은행 수수료 기만으로다가 5조 원 벌금, 미국 달러로는 무려 37억 달러 벌금이 부과됐다는 것인데요. 대형 은행들에게 부과된 벌금치고도 상당한 액수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대형 은행이 사고를 쳐가지고 나쁜 짓을 했는데도 크게 이슈화되지 않고 어영부영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FTX 사기가 터졌을 때는 방송에서 크게 떠들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안 좋은 모습에 대해서 미디어들이 앞다투어서 보도를 했었는데, 대형 은행들이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쉬하고 있다.
대형은행들이 더 나쁜 짓 많이 한다라고 이 답답함을 토로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대형은행들이야 이런 식으로 미디어라든지 여러 매체, 정치인들의 보호를 받아왔었죠. 정부들도 은행들은 항상 구제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커넥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중요한 것은 고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는 좀 좋은 일들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이 소송이 좀 마무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도움되셨다면 영상 광고 봐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